당신이 지금 젊다면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으세요. 당신이 이미 나이가 들었다면 더욱 절실히 읽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는 노년은 재앙과 같습니다. 저는 올해 55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제가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생각하려고 했다고 해야겠죠. 하지만 오늘 아침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늙었구나. 그 순간 이상했어요. 마치 거울 속에 내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부터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깊어졌을까? 언제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쉰 소리가 났을까? 언제부터 걸음걸이가 이렇게 느려졌을까?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제 몸이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변화의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30대 후반쯤부터였나요? 밤늦게 술을 마신 다음 날 회복되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이틀은 지나야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40대 초반에는 더 확실한 신호가 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일 그런 거예요.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비 오는 날이면 관절이 아프다는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40대 중반에는 시력의 변화가 왔어요. 작은 글씨를 읽을 때 자꾸 멀리 떨어뜨려 봐야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려면 팔을 쭉 뻗어야 했고요.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를 처음 맞춰 썼을 때의 그 기분,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구나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운동 부족이야.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변명을 만들어가며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의 변화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마음도, 생각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돈을 보는 관점까지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기억해 보세요. 이실 살 때의 당신을 말이에요. 그때는 세상 모든 게 가능해 보였죠?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했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돈이 없어도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몸이 완벽한 도구였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도구 말이에요. 밤새 공부해도 괜찮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았어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었고 어디든 갈 수 있었죠. 몸이 아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3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젊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승진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그때는 바쁜 게 행복이었거든요. 뭔가 성취해 나간다는 느낌,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40살이 되어서는 약간의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 있었어요. 이제 인생 경험도 쌓였고 안정됐으니까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했어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것 같았어요. 몸의 변화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미루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특히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20살 때는 인생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뭘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시작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큰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당뇨, 고혈압, 심지어 암 진단을 받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은 나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듦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구나. 몸과 마음, 환경과 관계,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지난밤에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른들이 나이 들면 다 달라진다고 했을 때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설마 그럴까?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분들 말이 다 맞았습니다. 체력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말에 등산을 갔다 와도 월요일에 멀쩡했는데 지금은 이틀은 지나야 몸이 회복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할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는데 지금은 각자 바쁘다 보니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연락하는 사람들의 수도 확실히 줄었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면서 집이 조용해졌거든요. 돈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은퇴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막막해져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듦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젊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두세요. 경제적 준비를 일찍 시작하세요.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두세요.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함께 공감하면서 읽어주세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봐요. 오늘 아침 허리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달라짐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 나가고 싶어요. 나이듦이라는 여정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변화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변화, 바로 몸의 변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직 젊다고 생각해도 몸은 정확하게 나이를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훨씬 다양하게 시작됩니다. 저에게 첫 번째 경고음이 울린 건 36살 때였어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했는데 불과 10분 뛰었을 뿐인데 숨이 턱까지 차더라고요. 대학 때는 90분 내내 뛰어도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몸의 변화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더라고요. 마치 댐의 작은 구멍이 뚫리면 점점 더 커지듯이 말이에요. 39살, 처음으로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 몸에서 이런 소리가 날 나이가 됐구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 조금씩 관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목을 돌릴 때, 허리를 펼 때, 손목을 돌릴 때마다 41살 눈에 변화가 왔습니다. 신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팔을 쭉 뻗어서 멀리 떨어뜨려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경점에 가니 노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요? 했더니 요즘은 더 빨라졌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돋보기를 처음 쓰고 거울을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제 얼굴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한 변화라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43살 체력의 급격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야근을 하고 난 다음 날 회복되는 시간이 확연히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하룻밤만 푹 자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사나흘은 지나야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엇보다 놀란 건 기억력의 변화였습니다.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늘어났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인정했습니다. 이게 나이 때문이구나. 45살 수면 패턴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이제는 한참을 뒤척여야 잠이 와요. 그리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깨기도 하고 그냥 저절로 깨기도 하고요. 잠의 질도 달라졌어요. 오래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주말에 늦잠을 자도 몸이 무겁기만 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젊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만 마셔도 다음 날까지 영향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55살, 몸의 변화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디선가 아픈 곳이 있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목이 뻣뻣하고 그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허리가 아픕니다. 몸무게 관리도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빠졌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피부 변화도 눈에 띕니다. 주름이 늘어났고 탄력이 떨어졌어요. 상처가 나면 아무는 시간도 길어졌고 멍이 들면 사라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력의 변화예요. 젊을 때는 아파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감기 한번 걸리면 일주일은 끓어요. 운동을 좀 과하게 하면 근육통이 사나흘은 지속됩니다. 특히 잠을 못 잔 날의 타격이 커졌어요.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오후쯤 되면 회복됐는데 지금은 며칠을 끌어요. 그래서 요즘은 수면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의외로 민감해진 것도 있어요. 날씨 변화를 몸으로 먼저 느끼게 됐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찬바람이 불면 관절이 뻣뻣해져요. 어른들이 몸이 날씨를 알려준다고 하신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털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깨가 뭉치고 목이 뻣뻣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와요. 몸과 마음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몸의 변화는 단순히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몸이 저에게 새로운 언어로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하면 안 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싫었어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었고 이 변화들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젊을 때처럼 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힘들어했고 회복하는 시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어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고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운동 방법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강한 운동을 짧게 했다면 이제는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해요. 무리해서 근육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고요. 식습관도 많이 달라졌어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게 됐고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술도 훨씬 적게 마시게 됐어요.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에요.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체크합니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변 사례들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거든요.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더 솔직해졌다고 할까요? 무리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주니까 큰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도 되고요. 젊을 때는 몸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마치 영원히 그럴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몸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망가져 간다는 게 아니라 몸이 성숙해진다는 뜻이구나. 젊을 때의 몸이 원시적인 힘이었다면 지금의 몸은 경험과 지혜가 담긴 몸이에요. 더 세심하게, 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몸이죠. 몸의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올 테고 그때마다 적응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몸의 언어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이 들어가는 몸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는 것. 그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첫 번째 비결인 것 같아요. 몸의 변화와 함께 또 다른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게요. 젊을 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제 주변이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친구가 정말 많았죠?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동아리 친구들, 알바 친구들까지 매일 누군가와 만났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났어요.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주말마다 약속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친구 관계가 주는 에너지가 대단했어요.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밤새 수다를 떨어도 지루하지 않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함께 웃고 울었어요. 30살 즈음까지도 비슷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친구들과의 시간은 여전히 중요했어요. 결혼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 주는구나 하며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였나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바빠졌거든요. 육아에, 일에, 집안일에 예전처럼 언제 만날까 하고 쉽게 약속을 잡을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에는 바쁜 시기니까 잠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육아가 좀 덜 힘들어지면, 일이 좀 안정되면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등등 각자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늘어날수록 친구들과의 거리도 멀어졌어요. 예전에는 함께 놀기 위해 만났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연락하게 됐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친구들의 연락처를 들여다보니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힘들어졌어요. 가끔 옛 친구들과 만나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다 보니 공통 화제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수다로도 시간이 금방 갔는데 이제는 대화가 자주 끊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 교육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많아졌어요. 누군가는 성공해서 여유롭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예전처럼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 사람들과도 퇴근 후에 자주 만났어요.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개인적인 고민도 나누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관계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관리직이 되면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후배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고 동료들과는 경쟁 관계가 되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순수하게 친구가 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인 거죠. 그리고 가족 관계의 변화도 시작됐어요. 이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족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느꼈어요. 어릴 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더니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얘기하더니 이제는 괜찮다. 그냥 같은 단답형 대화만 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춘기니까 그런 거겠지. 지나가면 다시 가까워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더 중요해졌고 부모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물리적 거리까지 멀어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완전히 독립하면서 집에는 부부만 남게 됐어요. 이게 정말 어색했습니다. 결혼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도 둘만 있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들을 중심으로 대화했는데 아이들이 없으니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작 부부관계는 소홀히 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바쁘게 살면서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제대로 모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복잡해졌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누가 더 많이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변화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도 달라지고 우선순위도 달라지니까 인간관계가 변하는 것도 당연한 거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얕게 지냈다면 이제는 적은 수의 사람들과 깊게 지내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부부관계도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가꿔 나가려고 해요. 아이들 없이 둘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서로의 취미는 뭔지, 앞으로의 꿈은 뭔지 다시 알아가고 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새롭게 발견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친구 관계도 달라졌어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더 진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해요. 취미 활동을 통해서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죠. 젊을 때처럼 쉽게 친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즐거워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게 됐어요.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양에서 질로, 넓이에서 깊이로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외로움도 예전과는 다른 의미가 됐어요.
젊을 때의 외로움이 누군가 함께 해달라는 갈망이었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와 함께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이 커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나중에는 집도 다 사고 아이들도 다 키우고 나면 여유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더라고요. 20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별로 걱정되지 않았죠? 나중에 벌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당장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어도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30살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집을 살 때도 월급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대출 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키우면서 준비하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급은 생각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았고 지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어요. 특히 아이가 커가면서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감당할 만했어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는 기본이고 체험학습비, 캠프비 등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계속 나갔어요. 다른 집도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하나 둘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가계부를 보니 교육비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거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대 중반 본격적으로 돈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은퇴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얼마나 받을지 확실하지 않고 퇴직금도 집 대출 갚는 데 써야 할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부모님 병원비였어요.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늙으면 이런 비용이 들겠구나. 건강보험료도 계속 올라가고 실손보험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2배씩 뛰어올랐어요. 젊을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들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요즘은 각자 알아서 한다고 들었는데 막상 결혼을 앞둔 아이를 보니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전세 자금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비, 예단비, 혼수비까지 계산해 보니 몇 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집에는 그만한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구나. 젊을 때 나중에 준비하면 되라고 생각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50대에 들어서면서는 더욱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됐어요. 은퇴까지 남은 기간 예상 수입,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등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속도로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니 현재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됐어요. 퇴직금도 집 대출 남은 금액을 갚고 나면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지금 돈의 가치와 20년 후 돈의 가치가 다를 텐데 그걸 고려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젊을 때는 1억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식, 부동산, 펀드 등등. 하지만 젊을 때 시작했다면 복리의 힘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시작하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없는 나이이고요.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 적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고수익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고 정말 딜레마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걱정도 커졌어요. 주변에서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니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치료비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들어요.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고요.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면서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집에서 모시려고 해도 간병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나도 늙으면 이런 비용이 필요할 텐데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해 보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젊을 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라고 했는데 막상 그때가 눈앞에 다가오니 막막했습니다. 생활비도 생각만큼 줄지 않더라고요. 나이 들면 욕심이 없어져서 돈이 덜 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생활비는 비슷하게 들고 오히려 의료비, 건강관리비 같은 새로운 지출이 늘어났어요. 취미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퇴 후에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레슨비, 장비비, 라운딩비 등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여행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계속 생겼어요. 집 수리비, 자동차 수리비, 가전제품 교체비 등등. 젊을 때는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들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세금 부담도 커졌어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율도 올라갔고 각종 공제 혜택도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만큼 늘지 않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 관리도 나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 젊을 때는 소득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지출을 관리하고 자산을 보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그래서 요즘은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끼는 습관을 기르고 있어요. 투자도 안전 위주로 바꿨어요. 젊을 때처럼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면서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방향으로요. 분산 투자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투자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정기 검진도 받고 좋은 음식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가 훨씬 많이 들거든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보험도 재정비했어요. 필요한 보장은 확실히 하되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했습니다. 나이에 맞는 보험 상품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업이나 추가 수입원도 찾고 있어요. 주 수입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막연한 희망이나 아니란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져요.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수록 커지거든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20년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투자 공부도 미리 하시고요. 나중에 급하게 공부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잘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 사기 어렵거든요.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의료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돈 문제는 정말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예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걱정과 함께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외로움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더라고요. 젊을 때의 외로움과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더 깊고 더 복잡하고 더 해결하기 어려운 외로움이거든요. 20살 때도 외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외로움은 단순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거나 연인이 그리울 때, 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느끼는 외로움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면 금방 해결되는 외로움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외로움은 달라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이거든요.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웃으면서도, 회사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면서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40대 후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각자 바빠지면서 집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을 때였나요? 예전에는 시끄러워서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용해지니까 그 정적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녁에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아내는 모임이 있고 아이들은 학원이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고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음일 뿐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할 일이 있고 혼자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일요일 저녁이 가장 외로워요. 한 주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데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어요. 이번 주는 뭘 했지? 다음 주에는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해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연락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사람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안부 인사 정도로 끝나거든요. 정작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외로워요. 회사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친밀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어요. 관리직이 되면서 후배들과도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게 됐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키워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고민들, 체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을 끼칠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면서 더 외로워져요. 형제 자매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해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나는 정도예요. 그마저도 형식적인 만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건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걱정과 고민을 혼자 삼키고 있는 것 같고요.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 얘기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오늘 뭐 했어? 저녁 뭐 먹을까? 같은 일상적인 대화만 오가고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이 가장 외로워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도 누구와 진정한 대화를 나눴나 하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허무해져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워졌어요. 젊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깊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SNS를 보면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것 같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외로움을 키워요. 몸이 아플 때 혼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내가 정말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밤에 몸이 아플 때 그런 생각이 더 크게 느껴져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모르겠어서 더 외로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외로움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도 변하고 관심사도 변하고 우선순위도 변하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과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나 자신과의 대화를 늘렸어요.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어요. 사진 찍기, 글쓰기, 요리하기 같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요.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고 보람도 느껴져요. 독서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 같은 곳에도 참여해 봤어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니까 새로운 인연도 생기고 외로움도 조금 덜어져요. 깊은 친구가 되기는 어려워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부부 관계도 새롭게 가꾸어 나가고 있어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고 서로의 하루 일과를 진짜 관심을 갖고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외로움의 반대말이 함께함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연결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누군가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자주 만나지 못해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외로움은 여전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감정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외로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됐어요.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젊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정작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잦아지지만 동시에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생긴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비교가 동력이었어요.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나도 열심히 공부했고, 동기가 승진하면 나도 더 노력했고, 옆집이 큰 차를 사면 나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 비교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거든요. 20대에는 주로 성적이나 취업, 연애 같은 것들로 비교했어요. 쟤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나는 중소기업이야. 쟤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솔로야 이런 식으로요. 그때의 비교는 단순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였으니까요. 30대에는 비교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결혼, 집, 차, 직장에서의 위치 등등 동창회에 가면 서로 무슨 일 하는지, 어디 사는지, 얼마나 버는지 은근히 탐색하게 되더라고요. 쟤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대. 쟤는 외제차를 몬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40대에는 아이들이 비교 대상이 됐어요. 제 아들은 특목고에 갔는데 제 딸은 영어를 정말 잘한다더라 하면서 내 아이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게 됐고 제 자신도 괴로웠어요. 특히 SNS가 보편화되면서 비교는 더 심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비교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멋진 여행 사진을 보면 나는 언제 저런 여행을 가봤지?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면 우리는 언제 저런 걸 먹어봤지? 하면서 자꾸 비교하게 됐습니다. 남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다 보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SNS에 올라오는 건 대부분 좋은 순간들 뿐인데 그걸 일상으로 착각하면서 다들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대에 들어서면서는 비교가 더 복잡해졌어요. 건강, 경제력, 자녀의 성공, 노후 준비 등등 비교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쟤는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 쟤는 노후 준비를 잘했는데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시간에 대한 비교가 생겼어요. 나이는 비슷한데 쟤는 벌써 저렇게 성공했네. 쟤는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더 잘하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헛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런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비교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누군가보다 잘 살아도 또 다른 누군가는 더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을 때는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가 선택한 길, 만난 사람들, 겪은 일들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어떤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만 건강이 안 좋고 어떤 친구는 돈은 많지 않지만 가족과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어떤 친구는 자유로운 일을 하면서 만족스러워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뭐가 더 좋은 인생이지? 답이 없더라고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행복의 모양도 다르니까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습관화된 것이라 의식하지 못하고 비교하게 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갔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SNS 사용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남들의 일상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게 싫어서 SNS를 보는 시간을 확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내 기준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남들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로 내 삶을 평가해 보기 시작했어요. 돈, 명예, 성공보다는 건강, 가족, 평온함 같은 것들에 더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없는 것에 집중하면 비교하게 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작은 것들에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했어요. 네 번째로는 내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남들보다 느리다고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게는 내만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예전의 나와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작년보다 건강해졌나? 예전보다 마음이 평온해졌나?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도 시기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게 됐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만 비교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마음의 평온, 가족과의 관계, 건강, 내적 만족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꼭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삶이 뭔지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 비교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나? 아니면 그냥 괴롭게 만들 뿐인가? 대부분 후자더라고요. 그럼 그 생각을 멈추고 다른 것에 집중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을 유지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워 보일까? 이런 식으로요. 비교가 아닌 학습의 관점에서 보니까 훨씬 건설적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부족해도 늦었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어요. 내가 살아온 길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발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동기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순수한 욕망에서 나와요. 그게 훨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교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비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교에 휘둘리지는 마세요. 비교를 동력으로 삼되 비교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마세요.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비교하지 않는 용기가 더 필요해져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지혜도 생겨요. 인생의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되거든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또 다른 어려운 과제와 마주하게 됐어요. 바로 소중한 것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이별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는 일이 많았다면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무언가를 잃고 떠나보내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별들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아프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이별은 젊음이었어요. 이건 너무도 서서히 진행되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거울을 보다가 언제 주름이 이렇게 깊어졌지? 라고 깜짝 놀라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깨달았죠. 젊음과의 이별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노력하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젊음은 아니거든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두 번째 이별은 꿈들이었어요. 젊을 때는 언젠가는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라고 인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왔어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나중에 시간 나면 소설을 써봐야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0이 넘어서 보니 그럴 시간도 에너지도 재능도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체력과 경제력을 고려해 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런 꿈들을 하나씩 포기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내가 이런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씁쓸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어요. 모든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 이별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라 더 충격적이었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면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뭔지 실감했어요. 어제까지 대화하던 사람이 오늘은 영영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 허무함과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무기력했어요. 뭘 해도 의욕이 나지 않고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더 효도할 걸, 더 자주 만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고 그 후회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그 다음해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잃었어요.
암으로 1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몇 개월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같은 나이인데 한 명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에서 만난 동창들 얼굴이 모두 어두웠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모두의 얼굴에 쓰여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건강검진을 더 꼼꼼히 받게 됐고 친구들과도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어요. 치매가 오셔서 몇 년간 투병하셨는데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게 됐어요. 살아계시지만 제가 아는 어머니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아서 더 슬펐어요. 요양원에 모시면서도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집에서 모셔야 하는 게 아닌가, 더 좋은 병원은 없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내고 나니 제가 정말 어른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보다 윗세대가 없다는 것, 제가 가족의 어른이 됐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동시에 이제 내 차례가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번째 이별은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큰 집이 필요 없어졌거든요. 2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난 추억이 모든 방에, 모든 구석에 배어 있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아이들 어릴 때 물건들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 신발, 그림 그린 종이, 상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한동안 적응이 안 됐어요. 아이들 방이 없는 집, 북적했던 소음이 없는 조용한 집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별은 물건들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모아둔 물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평생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정리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쁘다고 샀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유행이 지나서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옷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왜 이걸 샀을까 싶기도 하고 그땐 이런 걸 입고 싶어 했구나 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어요. 책들을 정리할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젊을 때 읽었던 책들, 언젠가 읽으려고 사둔 책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읽을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인정하고 많은 책들을 정리했어요. 여섯 번째 이별은 일이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직장과 이별할 준비를 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그래도 20몇 년간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이었거든요. 은퇴 준비를 하면서 나는 이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직장인이 아닌 나는 누구일까? 명함이 없는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마지막 출근 날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보낸 시간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성취했던 일들과 실패했던 일들, 모든 게 추억이 됐어요. 수고했다는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이별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 무언가를 잃으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젊음을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어요. 꿈 일부를 포기했지만 현실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지만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큰 집을 떠났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는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일에서 은퇴하면서는 일 외의 삶이 무엇인지 탐구할 기회를 얻었고요. 무엇보다 이별을 통해서 애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영원한 건 없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매 순간을 더 감사하게 살게 됐어요. 이별은 아직도 어려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건강과의 이별, 더 많은 친구들과의 이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과의 이별까지. 하지만 이제는 이별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알아요. 중요한 건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더 소중하고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더 감사한 거거든요. 이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남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어요.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 아직 건강한 몸, 아직 남은 시간들을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 이것들과도 이별해야 할 때가 오면 아름답게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별과 함께 삶의 무대도 조용히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제일 놀란 건 세상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였어요. 물리적으로도 작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작아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 활동 반경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실감해요. 20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넓었죠? 배낭 하나 메고 어디든 떠날 수 있었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고 흥미진진했죠. 세상에는 가볼 곳이 너무 많아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생 때는 방학이면 친구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거나 기차역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모험 같았거든요. 불편한 것도 추억이 되고 힘든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됐어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해서도 여행에 대한 열정은 계속됐어요. 연차를 몰아써서 유럽 배낭여행을 가기도 하고 주말이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맛집도 찾아가고 명소도 구경했어요. 그때는 몸이 피곤해도 금방 회복됐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도 가족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고 아이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돌아다녔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멀리 가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40대 후반쯤부터였나요? 장거리 운전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낯선 곳에 가는 것보다 익숙한 곳을 선호하게 됐어요. 먼저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시차 적응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거든요. 젊을 때는 이틀이면 적응됐는데 이제는 일주일도 모자라요. 그리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도 붓고 허리도 아프고요. 낯선 음식을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젊을 때는 현지 음식을 먹어봐야지라면서 길거리 음식까지 용감하게 도전했는데 이제는 배탈이 날까봐 걱정돼요.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익숙한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숙박시설에 대한 기준도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저렴하기만 하면 어디든 괜찮았는데 이제는 최소한 깨끗하고 편해야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행 비용도 많이 늘어났어요. 국내 여행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당일치기로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는 그런 강행군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며칠 동안 피곤해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여유 있게 짜게 됐고 한 번에 많은 곳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아요.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고 버스에서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또 장거리 운전은 피로하고요. 점점 집 근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에 괜찮은 카페도 있고 맛집도 있고 산책할 곳도 있더라고요. 굳이 멀리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말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젊을 때는 주말이면 어디든 나가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는 집에서 쉬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돼요.
동네 산책이 주된 운동이 됐어요. 예전에는 등산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평지 걷기를 선호해요. 집 근처 공원이나 강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그만두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마음 편해요. 쇼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멀리 있는 대형 쇼핑몰까지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동네 마트에서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을 선호해요.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고요. 친구들 만나는 장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디서 만날까 하면서 멀리까지 가서 만났는데 이제는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멀리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걸 이해하니까요. 문화생활도 집 근처 위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좋은 공연이 있으면 멀리서도 보러 갔는데 이제는 동네 문화센터나 가까운 곳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자주 이용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게 아쉬웠어요. 내가 이렇게 소극적이 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젊을 때 더 많이 돌아다닐 걸 하는 후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네를 더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들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됐어요. 집 근처 공원의 계절별 변화를 관찰하게 됐어요. 봄에는 어떤 꽃이 피고 여름에는 어떤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어떤 단풍이 드는지 알게 됐죠. 예전에는 멀리 단풍 구경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네에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동네 상점 사장들과도 친해졌어요.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단골 식당 주인, 동네 약국 약사님과 안부를 나누게 됐어요. 이런 인간적인 교류가 생각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더라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소중함도 알게 됐어요.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보다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더 편하고 자주 가게 돼요. 그래서 동네에 걸어갈 수 있는 장소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집안에서도 더 많은 즐거움을 찾게 됐어요. 정원 가꾸기, 요리하기, 책 읽기, 음악 감상하기.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요. 집이 진짜 편안한 공간이 됐거든요. 홈파티를 하는 것도 좋아하게 됐어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요리하고 수다 떨고 하는 게 밖에서 만나는 것만큼 재미있어요. 편한 옷차림으로 편한 자세로 있을 수 있어서 더 자연스럽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한 활동도 늘어났어요.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거나 전시를 관람하거나 공연을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역시 직접 보는 것만 모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많은 곳을 빨리 돌아다니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깊이 있게 경험해요. 같은 카페에 자주 가서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같은 길을 걸으면서 매번 다른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결국 세상이 작아진 게 아니라 제 관점이 달라진 거더라고요. 넓게 얕게가 아니라 좁게 깊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의 삶도 충분히 풍요롭고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젊은 분들에게는 젊을 때 많이 돌아다니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력이 있을 때, 호기심이 왕성할 때 많은 경험을 하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께는 작아진 세상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큰 모험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바로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꼭 잃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젊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행복들, 새로운 즐거움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나이 듦을 단순히 쇠퇴의 과정으로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5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텃밭을 가꿔 봤어요. 젊을 때는 흙 만지는 게 뭐가 재미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즐거웠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정성을 들인 끝에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특히 첫 수확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른 토마토를 따서 바로 먹어봤는데 마트에서 사 먹는 토마토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단순히 맛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제가 들인 정성과 시간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계절의 변화도 전과는 다르게 느끼게 됐어요. 젊을 때는 계절이 바뀌는 걸 달력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몸으로 느껴요. 텃밭 작물들이 계절에 따라 어떻게 자라고 변하는지 지켜보면서 자연의 리듬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요리에도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젊을 때는 요리를 해야 하는 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창작 활동 같아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서 시도해보고 제 입맛에 맞게 변형해보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즐거워요. 특히 제철 재료로 요리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봄에는 봄나물로, 여름에는 여름 채소로, 가을에는 가을 과일로 계절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 먹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고 의미 있게 느껴져요. 독서도 달라졌어요. 젊을 때는 빨리 많이 읽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천천히 깊이 읽어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구절은 따로 적어두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책에서 얻는 감동이나 깨달음이 더 깊어졌어요. 특히 철학책이나 에세이 같은 책들이 젊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게 읽혀요. 인생 경험이 쌓이니까 책 내용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거든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음악 감상도 새로운 즐거움이 됐어요. 젊을 때는 신나는 음악, 빠른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잔잔한 음악, 깊이 있는 음악에 더 끌려요. 클래식 음악의 매력도 이제야 알게 됐고요. 집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시간이 정말 평온해요. 산책의 즐거움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젊을 때는 운동을 위해서만 걸었다면 이제는 걷는 것 자체가 명상 같아요. 생각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같은 길을 매일 걸어도 매번 다른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산책이 특히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새 소리도 들리고 이른 아침의 햇살도 기분 좋고요.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사진 찍기도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젊을 때는 여행 갔을 때나 특별한 날에만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담아요. 동네 골목의 풍경, 계절이 바뀌는 모습, 예쁜 구름, 석양 같은 것들이요. 사진을 찍으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장면들이 카메라를 통해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평범한 일상도 관점에 따라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글쓰기도 시작했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써나가다 보니 재미있어졌어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 좋았던 일들을 찾아서 쓰다 보니 마음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새로운 행복이에요. 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었는데 손자, 손녀들과는 더 여유롭게 놀 수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잊고 있던 동심도 되찾게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길가의 개미도 하늘의 구름도 작은 꽃도 아이들에게는 모두 신기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새롭게 보여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젊을 때는 내 일로도 바빠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뭔가 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해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저도 행복해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거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나이가 비슷해서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도 잘 되고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건강 관리도 새로운 즐거움이 됐어요.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더 정성스럽게 관리해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요가나 명상 같은 것도 처음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런 게 뭐가 좋아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하게 돼요. 여행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 오히려 더 즐거워요. 예전에는 많은 곳을 빨리 돌아다니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둘러보는 스타일이에요. 현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 지역의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특히 혼자 여행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젊을 때는 혼자 여행하는 게 외로울 것 같았는데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여행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여유를 즐길 줄 알게 됐어요. 젊을 때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기, 공원 벤치에서 멍하니 있기 같은 것들이 정말 평온해요.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끼게 된 것도 새로운 발견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거든요. 계절의 변화, 하루의 변화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됐어요. 아침과 저녁의 다른 분위기,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게 됐어요. 부부간에도 연인 같은 설렘은 없지만 더 깊은 동반자 의식과 따뜻한 정이 생겼어요. 결국 나이가 든다는 건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얻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을 때 열정과 에너지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여유와 지혜가 생겼어요. 빠른 자극보다는 깊은 만족을, 넓은 경험보다는 깊은 경험을 추구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게 됐어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일들이 더 진정성 있고 더 의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새로운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젊을 때는 나이 들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듦도 하나의 기술이고 준비가 필요한 일이에요. 마치 운전을 배우거나 요리를 배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먼저 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진짜 건강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무리를 많이 했죠. 하지만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들이 많아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젊을 때는 근육 키워서 뭐해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오래 걷기,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근력에 달려 있거든요. 정기검진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어요.
젊을 때는 아프면 그때 가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해요. 조기 발견으로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주변 사례들을 통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준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젊을 때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라고 미뤘다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수록 커지는데 늦게 시작하면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연금, 적금, 투자. 이런 것들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해요. 저는 50이 넘어서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젊을 때 시작했다면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출 관리예요.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생각만큼 줄지 않아요. 오히려 의료비 같은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인간관계도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관계들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 보면 나중에 외로워질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져요. 부부 관계도 계속 가꿔 나가야 해요. 아이들 키우느라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 어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있을 때도 부부만의 시간을 만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취미나 활동도 미리 만들어 두면 좋아요. 은퇴 후에 갑자기 시작하려면 어색하고 어려워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관계를 쌓아나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요. 나이 듦을 단순히 쇠퇴의 과정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단계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해요. 몸의 변화, 환경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변화를 거부하면 더 힘들어져요. 변화 속에서도 적응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평생 학습하는 자세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기술도 발전하고 세상도 변하는데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지게 돼요. 건강한 생활 습관, 경제적 준비, 좋은 인간관계, 열린 마음가짐, 평생 학습.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된 사람의 노년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단순히 젊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자신만의 멋과 여유를 갖고 살아가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노년은 힘들어요.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롭고 불안해요. 젊을 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라고 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젊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이 듦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으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도 거창하게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경제적 준비도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적금 넣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인간관계도 지금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잘 챙기세요.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달라져요. 몸 관리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지금부터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뭘 해? 이제 늦었어. 이런 생각 대신에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아직 늦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준비된 사람의 노년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테고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나이듦이라는 여정은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은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단계의 삶을 기대하고 즐길 줄 알아요. 여러분도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준비하세요.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나이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 다른 방식의 행복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나이듦을 위한 준비, 그리고 나이듦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발견을 말이에요. 여러분의 앞날이 준비된 마음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